약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진찰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 에비슨의 다짐과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그 사무엘 선교사와 곤단골 교회 이야기에 바로 에비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 이야기에서 백정 박성춘의 아들 봉출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학당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봉출이의 아버지인 이 백정 박 씨는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말을 듣고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기 아들 봉충이를 사무엘 무어의 예수학당에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봉출이 아버지 박 씨가 심한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어린 봉출이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에 무어 선교사는 곧바로 제중원의 에비슨 선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은 그 즉시로 달려와서 바로 봉출이의 아버지 백정 박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에비슨의 극진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이 백정 박 씨는 회복이 되게 되었고, 백정 박성춘을 통해서 이 에비슨은 우리나라의 백정의 신분이 굉장히 천대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은 고종 황제와 당시 내무대신 유일진에게 백정의 신분 차별 철폐를 위한 강력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내무대신 각하, 한국의 백정들이 극히 하잘것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비록 유능한 사람들이고 지능이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들에게 한국에서 남자의 상징인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영예로운 간섭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난받아온 백정들에게 정의로운 조치가 취해진다면 우리 모두 크게 기뻐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귀하에 충실한 종이 있습니다. 또한 고종에게도 백정 신분 차별을 없애는 간청을 했습니다. 백정들의 남루한 삶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시겠으니 그들의 신분을 복원해 주십시오. 마침내 1893년 갑오개혁을 할 당시에 고종은 이 에비슨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광대와 무당, 백정 같은 천민의 신분을 없애는 신분 철폐를 단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이 전국 방방곳곳에 붙었습니다. 지금부터 백정을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백정은 남자들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 박성춘의 아들 봉출이도 세례를 받고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서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은 에비슨 선생님에게 자기 아들 박서양을 좀 사람답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비슨이 그 박서양을 제중원에 거두어서 일을 하게 하는데 이 어린 박서양을 살펴보니까 부지런해서 아침부터 마당 청소도 하고 에비슨이 진료할 때마다 호기심을 갖고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에비슨 선생과 같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 박서양의 꿈을 듣고 이 에비슨은 박서양에게 의학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훗날 연세의학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7명을 1908년에 배출했는데요. 의사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서양이었습니다. 이 박서양은 에비슨 선교사를 삶의 모델로 삼아서 의사가 된 후에도 돈 버는 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시절에 독립운동을 할 때에 의료가 필요한 만주, 용정, 간도 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에비슨에 얽힌 또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고종이 에비슨을 불렀습니다. 가봤더니 고종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서 발진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고종이 왜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탱탱 붓는지를 모를 때에 이 에비슨 선교사는 바로
옷에 감염된 온나무 수액 알러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고정이 최근에 그 머리에 관모를 바꿨었는데 거기서 옷나무 수액이 옮겨진 거예요. 명확한 에비슨의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고정은 그 다음날 곧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은 더욱더 이 에비슨을 신뢰하게 되었죠.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에 1895년에 우리 조선에 콜레라 전염병이 극심하게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종은 에비슨 선교사에게 이 콜레라의 방역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방역국장이 된 에비슨의 지도에 의해서 당시 우리나라의 콜레라가 2달 만에 퇴치되는 아주 대단한 공을 에비슨이 세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개한 때라서 전염병이 들기만 하면 그거는 귀신이라는 손님이 오는 것이라고 여겨서 무속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쥐귀신이 옮긴다 해갖고 그 쥐귀신을 없애야 된다. 그럼 쥐를 제일 없앨 수 있는 것이 고양이다. 그래서 고양이 그림을 부적으로 그려갖고 그 고양이 그림을 집 대문에다가 또는 방문에다가 붙여놓으면 쥐귀신인 콜레라가 도망간다고 그러한 무속에 빠져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비스는요, 이 콜레라는 위생이 청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 먹고 손을 깨끗이 씻고 집과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을 계속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위생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계몽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청결과 위생의 예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레라에 확진된 환자를 에비스는 자기 재증원과 또 애역의 진료소의 스크랜턴에게 연계를 해서 수용시설을 마련을 하고 콜레라 환자들이 생기면 격리를 하고 또 그 두 곳이 부족하면 각 가정을 통해서 격리하며 치료를 하였습니다. 생리식염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물을 주사기로 투입해서 콜레라로 인한 환자들의 탈수를 막는 획기적인 치료법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에비슨의 소금물 요법은 많은 생명을 탈수로부터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비슨이 노력한 끝에 당시 조선의 콜레라의 기세가 7주 만에 꺾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의약품이나 위생관념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이 채 되기 전에 아주 놀라운 방역의 결실을 만들어낸 것이 에비슨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있었는데 10명 중에 한둘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에비슨이 10명 중에 6명을 살려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이죠. 당시의 에비슨에 대한 회고의 이야기예요. 그들 선교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첫째로 그들에게 이 사랑이 있기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곳까지 왔으며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일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를 본 신도들은 선교사들을 찾아 병실에서 환자를 간호하겠다고 자원했고 많은 조선인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자기 몸을 헌신적으로 내맡기면서 전염병 같은 것, 또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